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오전 11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가장 싼 값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이걸 알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시면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저런 경고성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의료진이 부족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여행 때 미리 대비하라라는 공지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지난 1년간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세계적 수준의 K의료를 이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이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저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의료진이 부족해서 의료 접근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고였는데 한국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진 부족 사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에 따라 주요 대학병원들이 수술을 연기하거나 진료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년 의료대란 사태죠.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이 의료대란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1년 동안 모니터링 해왔다라는 겁니다. 모니터링 해보니까 멀쩡히 잘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나 망가졌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고까지 하고 나선 겁니다. 응급 진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보고받았다. 지금 대학병원들은 부상 또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하지 않거나 긴급성이 낮은 경우 응급치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인 병원이나 클리닉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이들 또한 전문 진료 예약의 지연, 그리고 정기 검진 및 시술의 연기 등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병원, 클리닉, 약국 등 응급 서비스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한국어로만 제공되며 구글 번역기 등 온라인 번역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취해야 될 조치 사항들을 공지를 하고 있는데 응급 상황 시 후송을 포함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고려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는 현지 언론 보도 그리고 정부 지침을 수시로 확인하라. 또 지방 당국의 안내를 따르기 바란다. 이런 공지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경고를 낼 정도의 이런 의료 서비스가 펼쳐지던 나라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가시면 언제든 병원에 가실 수 있죠. 널린 게 동네 병원이고 전부 전문의입니다. 해외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문의 만나려면 거의 3개월 이상 소요된다라고 하죠. 일반 의사 만나는 데만, 내가 감기 걸려서 끙끙 앓아도 우리나라 개념으로 쉽게 하면 일반의인데 이 일반 의사를 만나는 데만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만나서 뭔가 좀 더 체크가 필요해. 뭔가 다른 데도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려되어서 그 분야의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거의 3개월 이상, 많게는 6개월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수술 일정 잡고 하는데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를 보시면 외래 진료부터 수술까지 거의 대기 시간이 없는, 대기 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나라입니다. 아니요, 저는 암 수술 받는데 몇 개월 기다려야 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빅5만 고집하기 때문이죠. 빅5가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 다른 병원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가장 빨리 수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접근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였는데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처지에 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 1년간 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었는가,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를 망가뜨리는 정책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의사수를 늘리겠다라고 시작한 정책이죠. 아니,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의사수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무식한 정책이죠. 의사를 무한정 늘리면 누군가는 끝끝내 지방 가서 의료하겠지. 의사가 많아지면 누군가는 기피하는 필수과를 하겠지. 이게 얼마나 무식한 정책입니까? 아니, 지역의료와 필수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이걸 의사수 늘리면 다 해결될 것이다. 완전히 무식한 생각에서 출발하니 이렇게 엉뚱한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를 늘리겠다라고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현장에서 의사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련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이 전공의 과정이죠.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다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관련 통계를 보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전체 의사 수가 몇 명이냐. 자, 그 2023년도에는 23,346명이었는데 34.8%가 감소해서 15,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숫자니까 이걸 211개 수련병원으로 늘리면 더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에 이 병원에서 인턴이 몇 명 줄어들었느냐? 2,131명에서 31명으로 2,000명대였는데 인턴이 50명도 채 안 되는 31명으로 98.6%가 줄어들었습니다. 레지던트는 6,875명에서 578명으로 역시나 91.6%가 감소했습니다. 수련병원에서 열심히 수련하던 13,531명의 전공의 중에 12,000명 이상이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월 기준으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하는 전공이 8.7%에 불과합니다. 1,174명. 자, 이걸 211개니까 어떤 병원은 전공의 숫자가 아예 10명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과별로 보면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대가 끊기는 이런 과가 속출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심장병, 심근경색이 발생해도 수술해줄, 이 심혈관을 뚫어줄 흉부외과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이고 지금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걸 전혀 수습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점점 망가지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건지 지금 국민들이 사실 체감을 못하죠. 왜? 아파야만 이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가벼운 병이야 동네 병원 가서 얼마나 치료할 수 있지만 이게 중증 그리고 응급 이런 그 병일수록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의사 만나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은 이렇게 벌려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끌어다가 2조 9천억 원을 썼습니다. 이거 아무리 살펴봐도 명백한 불법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그 진료비 청구하면 그 진료비 급여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 그 용처를 분명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걸 막 끌어다가 그냥 땜빵식으로 응급 의료를 지원한다 명목으로 각 병원들의 나간 돈이 지금 2조 9천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를 저질러 놓고 이 정부가 전혀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다. 이 의료정책, 이 의대 증원 2,000명, 이 정책 실패 한 가지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도 남을 사안이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